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미디어워치는 미국 대선에서 이 트럼프 쪽의 진실투쟁에 나름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다고는 보는데, 미국 대선을 깊이 파고들다기보다는 당시 한국 탄핵 사건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리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결과를 예단한다거나 미국 대선에, 아니면은 결과를 바꿔야 한다거나 뭐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디어치는 트럼프 쪽에 하는 이 활동 방향과 활동의 그 과정이 당시 우리가 탄핵을 막지 못했을 때의 보수 진영의 활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그거를 지금 비교하는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미국 대선을 달아도 좀 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지금 이 주로 타 유튜버들이나 이걸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한번 엎어보자 그러는데, 뭐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투표권자도 아니고 특히 미국의 이 선거 구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이 소식만 듣지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서 조사하기에는, 뭐 저만 해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 놀라운 것들, 도저히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포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탄핵과 미국의 이 뭐 사기 탄핵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특히 한국의 부정선거 사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일제히 이제 트럼프 승리했다 쭉 나오는데, 사실은 그 직접 그 외신 좀 확인하기 좀 쉽지가 않은 게, 이 미국 쪽도 좀 한두 발 앞서 나가서 질러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오늘 트럼프 쪽에서 펜실베니아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거둔 것은 전체 펜실베니아 주에다가 소송 건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지만은 인용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체로 펜실베니아 판을 엎어버린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다음 것들 지금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 다음 것도 인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인용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제도하고 너무 달라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이제 이 감이 안 온다는 건데, 우편 투표자들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덜 제출했을 때 이걸 나중에 보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우편 투표 자체가 없고 신분증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 안 되면 투표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자들이 자기 신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안 해도 이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6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펜실베니아 주에서 자의적으로 3일을 늘려버렸다. 그래서 9일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9일까지인데 12일까지로 늘려버렸다. 지금 이 규정이거든요. 이거를 메리 헤나 레비 판사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의회지 주 국무장관이 아니다. 즉 필요한 정보가 덜 제출됐을 때 이걸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9일까지지 12일까지가 아니다. 그래서 10일에서 12일까지 개인정보를 보충한 표는 빼라. 이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판도를 엎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 쪽이 지금 이 판을 얻겠다는 거는 이게 아니고, 연방대법원에서 3일까지 도착한 표만 인정해라 얘기를 했는데 각 주마다 우체국에서 불가능하다, 업무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체국 직원들도 뭐 재택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상 우편투표가 3일까지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3일 이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우체국이 도저히 이 3일까지 못 맞춘다 해서. 그래서 이게 왕창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오늘 그래서 이게 결정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소송은 지금 그 문제란 말이에요. 3일 이후에 도착한 표,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요거죠. 요게
3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은 6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도 받기로 한 데 대해서 업적 대응 중인데, 이거를 표를 재판부가 현재 3일 이후에 도착한 표를 분리를 해놓아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걸 지금 막 언론들은 일반 표라 그러는데 이건 일반 표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거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십만 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송을 더 가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편 투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 한 가지 승소를 해서 주의회나 연방법원의 판단 없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바꾼 거 하나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도 그렇거든요.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주의회나 연방법원에서 지시하지 않은 거를 주에서 마음대로 바꾼 것들도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이 소송 승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제 트럼프 쪽이 날린 가장 큰 이슈는 더미니언 프로그램에서 270만 표가 조작됐다. 이 트럼프 이제 트윗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 요 트윗입니다. 더미니언 프로그램이 자신의 표를 270만 표를 삭제했고,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만 22만 표를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꿨으며 97만 표의 트럼프를 삭제했다. 더미니언 보팅 시스템 사용한 주에서 모든 주를 합쳐 43만 5천 표의 트럼프 표가 삭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시건을 비롯해서 28개 주에 개표에 쓰인 중국 부품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이다. 근데 일단 미시건주에서는 6,000표가 트럼프 표가 6,000표가 바이든 표로 넘어간 게 걸렸죠. 걸려서 이걸 다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능이 있을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바로 잡았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게 실수냐 아니면은 상습적으로 이 28개 주에서 다 벌어졌냐, 지금 그 문제가 붙어 있는 거죠. 오늘 미국 국토안전부 등등 뭐 연방 선거관리, 그러니까 이 미국이 선관위가 없더만요. 선관위가 없다 보니까 주하고 뭐 국토안전부가 막 뒤섞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선거관리 시스템보다 훨씬 낙후가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땅이 넓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미국이 원래 주의 권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인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이게 뭐 부정이나 부실이 들어갈 여지가 너무 많은 이 선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개표도 보세요.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 주마다. 28개 주에서만 이 도미니언을 쓰는데 중국 부품으로 만든 전자투표 시스템이다. 더군다나 이제 낸시 펠로시 남편이 하는 회사에서 보급했다, 막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한국은 중앙선관위가 중앙집권적으로 일체히 관리해가지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경북이고 뭐 광주고 이게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주마다 개표 시스템이 다르니까 주마다 지금 부정선거의 그 유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총체적으로 다 걸려있는 게 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저도 지금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선거가 다 있나. 이래가지고 선거 지금까지 똑바로 됐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몇 명 감옥도 가고 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선거 관리 못 해가지고 부정선거 저질러서,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선거운동하다가 투표 관리 못 해가지고 감옥 간 사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여기는 자주 가더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원래부터 이게 부실 관리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관리가 부실해지고 우편 투표가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 폭발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쪽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관위가 아닌 선거 관리하는 무슨 연합 네트워크,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 같은 무조건 선관위인데 여기서 아직까지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된 건 없다고 주장을 해서 뭐 이걸 또 조갑제표가 신나가지고 올려서 트럼프 거짓말했다 그러는데, 아니죠. 트럼프 쪽이 이런 주장을 한 거고, 당연히 이 복잡한 선거를 관리했던 팀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겠죠. 그래서 트럼프 쪽이 주장한 거를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다고 얘기 나오는 건데, 그걸 트럼프가 거짓말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갑제표는. 우리가 이 사건을 냉철히 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이게 부실 시스템 플러스 언론 포탈 개입하는 문제,
우리 사기 타니까 맞대가지고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왜 트럼프를 반드시 주저앉히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그거는 영향력 0.001%도 없는데 어제 그 이병태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 대하는 게 트럼프 화이팅, 트럼프 죽이자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저야 뭐 트럼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으로서 지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하길 바라지만은 우리가 응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린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미 1개 카운티에서 6,000표가 조작이 됐다가, 그러니까 조작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6,000표가 트럼프 표가 바이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한 개 카운티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 47개 카운티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30만 표가 조작된다.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피의자 입장에서 이런 추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증거를 잡았으며 조만간 부정선거 저지른 일당이 잡힐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트위터를 내렸죠. 이게 어제 트위터고 오늘 트위터에서는 이제 도미니언 이 프로그램에서 270만 표가 날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어떻게 증거를 찾아냈는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검증으로서 어떻게 검증해서 어떻게 찾아냈는지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데 뭐 이거는 법원 가면 밝혀지겠죠.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나왔죠. 유추할 수 있는 건 나온 게 이제 여기도 통계학자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통계학자가 지적한 거는 수준이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무슨 63대 36이 관내 투표가 똑같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뭐 혜성이 통전할 확률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했었고 여기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만한 통계예요. 뭐 시바 아야둘이라는 이제 미국 통계학자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제기한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왜 빨리 이해할 수 있었냐면 이게 개표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시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할 때 아니 미시간에서는 상원을 공화당이 이겼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막판에 엎어지냐.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 선거 들어가면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나 한 번에 쫙 자유한국당이나 거의 뭐 99% 정도 그냥 쫙 찍어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 뭐 친구가 나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뭐 구의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 친구가 나가지 않는 한은 딱 투표지 받으면은 서울시장부터 뭐 영등포구 뭐 구청 똑같이 찍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좌우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게 더 강화되죠. 좌우가 좀 느슨해지면은 사람 따라가지만은 좌우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공화당 쫙 찍고 민주당 쫙 찍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미시건주에서 트럼프가 받은 표와 상원 선거에서 받은 표와 같이 가는 부분이면은 이렇게 위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간이 아마 개표율 한 88%인가 90% 쪽에서 엎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상원에 찍은 표하고 트럼프 찍은 표가 계속 같이 따라오다가 갑자기 딱 4개 카운티에서 막판에 이건 뭐냐? 상원은 미시간에서 상원은 공화당을 찍었는데 바이든을 찍은 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밑으로는 4개 카운티에서 갑자기 개표율 90%가 넘어가면서 상원은 공화당 찍은 자들이 바이든을 찍은 표들이 무더기로 나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배하는 선거, 즉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찍은 것과 민주당 상원의원을 찍은 곳에서는 똑같이 민주당은 바이든 표와 민주당 상원 표가 같는데 이 트럼프 쪽만 막판에 4개 카운티에서만 트럼프를 안 찍고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왕창 찍어서 미시간이 엎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선거에서는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이렇게 좀 100% 신뢰를 못하는 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따져야 되냐. 이 미시간주에서 막판에 4개 카운티에서
공화당을 찍은 표가 바이든 표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카운티의 특성은 공화당 지지자들이지만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런 현상이 가능하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카운티가 어디고 이 카운티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선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 안 하겠다는 게 그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계속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는데 난 트럼프가 싫어. 몇 개 카운티에서만, 미시간에서. 근데 이게 아마 대도시겠죠. 미시간 대도시에서 그래서 바이든을 찍었다는 가설은 가능한데 더 큰 가설을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계속 안 좋았죠. 이거는 오바마 때부터 벌어진 현상인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원래는 이제 레이건 시대 때부터 공화당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원래 늘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공화당이 주류고 공화당이 잘 못할 때 이제 가끔 민주당이 잡는 그런 형태로 왔었는데 이게 오바마 때부터 이 지지율이 민주당이 앞서면서 전체적으로 공화당은 늘 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하원이든 상원이든 사실은 민주당이 대세를 잡았었죠. 그것 때문에 2016년도 대선 때 왜 공화당에 이른바 제프 부시라든지 이런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한테 경선에서 박살났냐 하면은 정당 싸움에서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안 되니까 그럼 그 공화당의 주류가 나가봐야 무조건 깨진다. 그래서 무소속이던 트럼프가 공화당 들어와가지고 그 공화당을 쥐고 거의 불가능한 선거를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즉 지금에서의 정세는 공화당이 워낙 무력화돼 있어가지고 트럼프 혼자서 공화당을 끌고 가서 선거를 이기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미 2012년 대선에서 이미 모든 선거를 보수 정당인 그 당시는 이름이 뭐였죠? 새누리당이었네 그 당시가? 이쪽 문재인 당한테 그때 다 박살났었잖아요. 2012년 전에 재보선부터 원래 다 깨졌는데 박근혜라는 개인으로 그냥 버텨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2012년도 선거가.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공화당이. 이미 죽은 정당을 트럼프가 들어가서 살려서 선거를 붙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승부가 가능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런 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공화당을 찍는데 트럼프를 안 찍고 바이든 찍는 표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데 트럼프를 지지하다가 밀고 들어가서 공화당을 찍은 표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가설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구조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 트럼프 쪽에서 270만 표 얘기를 할 때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270만 표 도둑맞은지는 이제 그 방법을 안 밝혔는데 제가 추론해 본다면은 아니 이상하게 지금 이 트럼프가 막판에 역전된 곳이 대부분 상원에선 다 이겼어요 공화당이. 다 상원은 공화당이 이기는데 트럼프가 역전됐단 말입니다. 그 표차들을 계산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이 정도가 계산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그리고 이 아까 이 교수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가 바이든에게 양쪽 다 보고를 했다. 이 박사라는 사람이 양쪽에다가 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라이브 방송을 뭐 1시간 동안 했다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타당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새겨듣고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는 건데 왜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라고 질러버리냐고요. 이 보수 언론가.